정봉은 양주 여강군 안풍년 출신으로 타고난 용맹함으로 인해 어렸을 때부터 장수가 되어 감령, 육손, 반장의 휘하에서 군생활을 했는데 수차례 정벌에 나서 싸울 때마다 적의 장수를 베고 적의 깃발을 탈취하는 등의 활약을 합니다. 그런데 특히 감령, 반장은 전쟁이 터질 때마다 항상 최전방에서 돌격대장으로 활약한 장수들이기에 그들의 밑에서 활약했다는 건 매번 가장 위험한 곳에서 전투를 치렀다는 것이고, 그것을 증명하듯 정봉의 몸은 상처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감령과 반장이 전쟁에서 큰 공적을 세울 수 있었던 이유에는 정봉의 활약이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하고 추측해 봅니다. 태원 2년 10월, 제갈각은 동흥에 제방을 만들어 그것을 낀 형태로 두성을 쌓아 위나라의 공격에 대비했는데, 위나라 조정에선 오나라 군대가 자국의 변방지역을 침입한 것을 치욕스럽게 여겨 같은 해 11월 호준 등에게 7만 명의 병사를 주어 오나라를 공격하게 합니다. 수춘의 제갈탄과 합류한 호준의 대군이 동흥의 제방을 무너뜨리기 위해 진격해오자 제갈각은 4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출진하여 먼저 정봉, 유찬, 여거, 당자 등을 선두부대로 파견합니다. 제갈각은 동흥에 있는 성이 함락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선두부대를 파견했지만 정봉을 제외한 장수들은 제갈각의 본군이 도착하면 적들은 저절로 퇴각할 거라 말하며 여유를 부렸는데, 오직 정봉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적이 대군을 일으킨 것을 보면 반드시 세워놓은 계획이 있을진데 어찌 헛되이 돌아가겠습니까? 그러니 방심하지 말고 저만 믿으시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빨리 진격하자고 합니다. 그러나 정봉의 말에도 다른 군대의 행군 속도는 느렸고, 이로 인해 행군이 지체되자 정봉은 지금 여러 군데의 행군이 느린데 만약 적들이 먼저 거점을 차지한다면 전투가 힘들어질 것입니다. 라고 말한 뒤 직속병력 3,000명을 데리고 빠르게 진격합니다. 당시 날은 차갑고 눈이 내렸는데 동흥에 주둔한 위나라 군대는 마치 자신들이 이미 전투에서 승리한 양 성대한 주연을 열고 있었고, 이를 본 정봉은 오늘 내가 후작에 봉해지겠구나 라고 외친 뒤 병사들에게 명령해 착용한 갑옷을 풀고 단병기만을 지니도록 합니다. 위나라 장수와 병사들은 적의 수가 적고 무장이 빈약한 것을 보고는 비웃으며 제대로 방비를 하지 않았는데, 정봉은 그 틈을 노려 병사들과 함께 진격하여 적의 앞쪽 진영을 박살냈고, 뒤이어 여거 등의 군대가 도착하여 지원하니 위나라 군대는 괴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습니다. 이 전투에서 오나라 군대는 적 수만 명을 죽이는 전과를 달성했고 수천 마리나 되는 소와 말 등의 전리품도 획득합니다. 물론 정봉도 앞서 자신이 예측한 것처럼 도정향후에 봉해지고 멸구 장군으로 승진했다고 합니다. 오봉 2년, 위나라 장수 문음이 투항해 오자 정봉을 포함한 유찬 등의 오나라 장수들이 문음을 구원하기 위해 출병했고, 고정에서 위나라의 추격군과 전투를 벌입니다. 정봉은 이 전투에서 사람의 무력을 아득히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직접 긴 창을 들고 말을 타 적의 진중으로 돌입하여 수백 명의 머리를 베고 적의 군기를 노획했다고 합니다. 태평 2년, 위나라 장군 제갈탄이 수춘을 점거하고 항복을 청하니 오나라 대장군 손침은 주의, 당자 등을 보내 제갈탄을 돕게 하였고, 이어서 정봉도 전투에 참가했으나 주의가 위나라와의 전투에서 계속해서 패배하는 바람에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한 제갈탄은 결국 버티지 못하고 무너졌고, 이 전투에서 오나라는 어떠한 이득도 얻지 못하고 패배만 했기에 지휘관이었던 손침은 엄청난 원망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어린 황제였던 솔량이 직접 정사를 처리하기 시작하면서 손침과 수차례 갈등을 겪었는데, 그것을 계기로 솔량은 큰 권력을 지닌 손침을 암살하기 위한 모의를 했으나 손침은 이를 알아차리고 선제 조치를 해서 솔량을 폐위시켰고 소뉴를 새로운 황제로 추대합니다. 손침의 가문은 안 그래도 막강한 권력을 가졌었는데 황제까지 갈아치우게 되니 그의 가문의 힘은 더욱더 막강해져 황제를 능가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러다 손침은 황제인 소뉴가 자신이 바친 쇠고기와 술을 받지 않았다는 것에 화가 나 좌장군 장포에게 황제를 다시 바꿔야겠다는 반역의 말을 하였고, 장포가 이를 소뉴에게 알리자 소뉴는 손침을 암살할 계획을 세웁니다. 장포는 소뉴에게 정봉이 비록 행정 업무나 글쓰기는 잘하지 못하나 계략이 남들보다 뛰어나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정봉을 추천했기에 소뉴는 정봉을 부릅니다. 소뉴는 정봉을 불러 손침을 죽일 계책을 물었고,
이에 정봉은 손침의 형제와 그 일당들의 위용이 엄청나기에 전면전은 불가하니 사냥 모임을 기회로 그를 유인하여 주살하십시오 라고 조언해줍니다. 이렇게 정봉의 계책으로 손침은 사로잡혀 죽었고 정봉은 그 공으로 대장군으로 승진하게 됩니다. 영한 6년, 위나라의 파상 공세로 총나라가 위험에 처하자 정봉은 촉으로 지원군을 보내며 자신은 직접 수춘으로 향하는 군을 일으켜 총나라를 향한 위나라의 공세를 약화시키려 했지만 곧 촉이 망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퇴각합니다. 영한 7년, 황제인 소뇨가 붕어하자 승상 복양흥, 만옥 등과 함께 소노를 영접해 황제로 세웁니다. 보정 3년, 정봉은 제갈전과 함께 합비를 공격하며 회남 지역을 수비하는 진나라 장군 석포에게 서신을 건네는 이간책을 펼쳤고 이에 진나라 조정은 석포가 반란을 일으킨다고 착각해 그를 파면했다고 합니다. 건영 원년, 정봉이 군을 이끌고 진해 곡양을 공격했는데 이를 알아챈 곡양의 백성들이 모두 도망쳤기에 정봉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고 이 소식을 들은 소노는 분노하며 정봉의 부하를 참수했다고 합니다. 건영 3년, 정봉은 눈을 감습니다. 정봉은 공을 세우며 점차 승진했으나 그에 따라 교만해졌기에 이를 안 좋게 보던 인물들은 정봉이 죽자 그를 폄훼하였고 이에 황제인 소노는 정봉이 이전의 곡양에서 아무런 공을 세우지 못한 일을 추궁하여 그의 자손들을 임천으로 귀양 보냅니다. 강표전에 따르면 소노가 황제가 된 뒤 포악한 군주가 무엇인지를 가감없이 보여주자 그를 황제로 세우는 데 앞장섰던 만욱은 정봉, 유평과 함께 소노를 폐할 것을 논의했으나 시행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정봉은 오나라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삼국지 연의의 수혜자에 해당되는데 정사에 비해 엄청 빨리 등장해 활약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장류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열전 정봉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